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고의원의 이상민 원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자가진피제 쟁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입꼬리 쪽에 이렇게 길게 있는 주름들이 있고요. 앞턱의 외측에도 대각선 방면으로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입꼬리를 갖다가 약간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스마일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반복된 표정 주름이 결국은 고착화돼서 이제는 정적인 주름 혹은 고정화된 주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후 사진 보시겠습니다. 두 번 진피제 쟁술을 하고 난 뒤에 한 달째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제일 크게 보이던 이 긴 주름 자체가 많이 옅어졌죠. 그보다 입술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던 주름이 없어졌고요. 그 아래쪽에 있던 주름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자주름에서 내려와서 입꼬리 쪽에 좀 꺼져 보이던 부분도 많이 채워졌습니다. 45도 왼쪽 사진입니다. 여기 보였던 이 주름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던 주름, 여기 있던 주름도 없어졌습니다. 오른쪽 45도 사진입니다. 이쪽 주름 있죠. 조금은 아직 남아있죠. 아래쪽에도 조금 남아있고요. 여기도 좀 좋아졌고 이쪽에 대각선에 있던 주름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자가진피제 쟁술을 두 번 하고 난 뒤에 한 달째 결과라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주름이 얕은 경우에는 빨리 좋아지고 주름이 깊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자분 경우는 한 5번 정도 하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케이스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 하고 나서 이 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콧방울 쪽에서 팔자주름이 내려오죠. 입꼬리 쪽에 꺼진 주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웃을 때 그 부분이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마리오네트 주름이 이렇게 생깁니다. 요 윗입술 위쪽에 센터 쪽을 향해서 이렇게 모이는 주름들이 생기죠. 이건 이제 흔히 고양이 주름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팔자주름의 큰 줄기에서부터 뺨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잔주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입꼬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86세인 걸 감안하면 이분은 주름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닙니다. 5번 시술을 하고 3달 후에 오신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던 팔자에서 뺨 쪽으로 뻗어나가던 주름이 약간은 남아있긴 하지만 없어졌고요. 또 무엇보다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꽤 깊은 정도로 자리 잡고 있던 고양이 주름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입꼬리 쪽에 있던 이런 주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심술보라고 부르는 이런 선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름 치료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보톡스이고요. 그 다음에 필러입니다. 그죠? 근데 입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보톡스 시술을 할 수가 없죠. 입을 움직이고 표정을 짓는 그 근육들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잔주름에는요, 필러를 넣어봐야 좋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런 부위에 넣었을 때 결절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하는 이 자가진피제 쟁술은 이런 경우조차도 개선해줄 수가 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45도 사진에 있죠. 좀 상대적으로 깊어 보였던 고양이 주름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자가진피제 쟁술을 시술한 이 부위의 피부도 결이 좀 더 좋아졌고 좀 뽀얘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이 자체는 팔자주름의 연장선이죠. 거기 꺼져 보이던 주름이 많이 채워졌고요.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주름선, 거기도 많이 채워진 게 보입니다. 자, 오른쪽 45도 사진입니다. 이게 처진 게 보이시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요 악광대 쪽에 있던 지방은요, 꺼지고 요 팔자에 가깝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길쭉하게 분포되어 있던 지방층이 이렇게 처져 내려오면서 팔자라는 라인에 턱처럼 턱 벌려갖고는 얘가 높으니까 그 아래쪽 주름이 깊어 보이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그 원인만 놓고 본다면 이 처진 부분을 당겨야 되죠.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리프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 장비를 통해서 리프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자가진피제 쟁술만 시술을 했는데요, 이제 처진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격차를 완전히 자가진피제 쟁술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건 필러처럼 볼륨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메워져서 이런 부분들은 시술하기 전 모양하고 달리 양상이 조금 달라졌죠. 그 다음에 꺼져 있던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입이 약간 돌출돼 보이죠? 팔자주름이 잘 생기는 분들은요, 약간 돌출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콧방울 옆에 이게 뼈가 좀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은 뭐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아닙니다. 자가진피제 쟁술을 5번 하고 나서 3달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주름 선들 자체가
거의 안 보이죠. 이렇게 경미한 경우에는요, 뭐 3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요. 미세한 것까지 완벽하게 다 없애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5번까지 가기도 하고 뭐 또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 45도 사진이 있죠. 여기 보였던 주름 거의 안 보이고요. 오른쪽에 아까 그분들에 비하면 훨씬 경미한 상태인 거죠. 이 정도면 조금 상대적으로 가볍게 자가진피 냉술로 해결이 잘 되는 케이스입니다. 주름 하부에서부터 피하 지방까지 연결되어 있는 밴드라고 부르는 유착 구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브시전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 유착을 풀어주면 올라오기가 쉽겠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수기자가 진피 재생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세팅 값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빵 하고 쐈을 때 바늘이 2mm 들어가느냐 아니면 3mm가 들어가느냐를 세팅할 수가 있고요. 주사액이 들어가는 그 양이 얼마인지를 대개는 세팅을 하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피부면에 닿게 하고 어떤 압력으로 누르냐에 따라서 침투 깊이가 달라지겠죠. 여기서 보시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주사된 물질의 크기가 동일하죠.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부위는 주름이 얕고 또 폭도 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사 바늘의 깊이도 얕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사 들어가는 물질도 양을 적게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일일이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수기 시술은요, 주름의 깊이에 따라서 제 손으로 얕게 넣을 수도 있고 또 깊이 넣을 수도 있겠죠. 넣는 주사 양도 이 그림처럼 어떤 데는 적은 양을 넣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부위는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계로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깊이에 원하는 양의 주사를 넣기가 어렵다. 수기 시술은 주름이든 흉터든 그 상태에 맞춰서 유착이 있으면 그걸 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사 바늘을 넣는 각도와 깊이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볼륨까지도 넣는 양까지도 조절해서 정밀한 시술이 가능하다. 자, 멍은 어떨까요? 기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멍이 많이 듭니다. 손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늘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 갖고 멍이 거의 안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증은 아무래도 기계가 좀 더 심하겠죠. 손은 주사 바늘을 찌를 때 그때 속도와 각도와 압력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 통증이 훨씬 줄 수가 있습니다. 강한 압력으로 약물을 갖다가 기계는 쏟아내기 때문에 약물에 로스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는 소리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소리가 크니까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그 소리 때문에 또 놀라는 경우가 많고요. 손을 하니까 당연히 기계 소음이 없겠죠. 시술하고 난 뒤에 직후 사진입니다. 직후보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이렇게 붓기나 붉음증이 훨씬 빨리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기계 시술을 한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위에 붉은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붉은기는 뭐냐면 바늘의 자극이 수기 시술보다 강했기 때문에 피부 반응으로서 붉음증이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윗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바늘이 들어간 자국이 어디라는 게 짐작이 되시죠? 그만큼 압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멍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손으로 한 경우에는요, 멍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 나머지는 바늘이 질렸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발그스레진 부분인 거고요. 그 주변 부의 붉기도 훨씬 덜하죠. 이런 경우는 몇 시간만 지나도 가라앉고 진정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팔자와 입가주름 3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주름을 해결해 보시고 싶다면 저희가 하는 자가진피 재생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행복한 여우의 이상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